차가운 법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차갑게 속삭였죠. 엄마, 그냥 포기해. 나까지 망치지 마. 그 말은 칼보다 깊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게와 이름이 바로 내 아들의 입에서 배신으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켜야 하는 이화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5시 부평시장에는 이미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화정은 가게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죠. 반찬 가게 앞에 늘어선 스테인리스 통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화정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59이라는 나이가 온몸에 스며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정은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미소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장 골목길에는 하나둘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배추를 정리하고 있었고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얼음 위에 고등어를 가지런히 놓고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 화정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화정의 쉼터였거든요. 김치 한 포기 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화정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대화들이 화정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 말이죠. 아이고, 우리 화정 씨가 기억해 주시네.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화정도 따라 웃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치를 건네며 화정은 말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화정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반찬을 담고 계산을 하고 다시 반찬을 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가게가 화정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오이소박이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젊은 주부가 물어봤습니다. 화정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비결은 정성이에요. 하나하나 직접 담그거든요. 실제로 화정의 반찬은 시장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만들어온 손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한지우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밥은 드셨죠? 지우의 목소리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내가 몸 챙기는 게 더 중요해. 우리 지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화정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어른스러워졌어요. 때로는 딸이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아들 한도윤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도윤의 전화는 뜸해졌어요. 스타트업을 한다며 바쁘다고 했지만 화정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착했던 아들과는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어렸을 때 도윤은 참 순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그랬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이 조용해지자 화정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뻐근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화정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낸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반찬 가게를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길, 화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함께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화정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화정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팔 반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야채를 다듬으며 화정은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밤새 반찬을 만들어 팔아서 모은 등록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잘해드릴게.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민채린과 결혼한 후부터요. 채린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서 화려한 생활을 좋아했어요. 그런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도윤도 변한 것 같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부쩍 늘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화정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화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밤거리에는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화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59의 나이에도 여전히 버텨내야 할 삶이 화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닥칠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화정이 예감했던 불안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던 화정에게 구청 직원이 찾아왔어요. 이화정 사장님이시죠? 등기 우편이 도착했는데 직접 전달드리라고 해서요. 직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화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구청에서 오는 우편이라니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권리금 승계 관련 서류였어요. 화정은 눈을 비비며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게인데 권리가 아들 한도윤에게 넘어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장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기억에 전혀 없는 서류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화정은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위임장 날짜를 보니 지난달 15일이었어요. 하지만 화정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화정 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화정은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남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급한 마음에 화정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지금 당장 시장으로 와줄 수 있니? 급한 일이 생겼어.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어색했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 서류가 뭔지 설명해줘야겠어. 내가 오지 않으면 엄마가 그쪽으로 갈게. 화정의 단호한 말투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끄는 화정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면 당장 달려왔을 텐데요. 1시간 후 도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쑥해진 모습이었어요. 브랜드 정장에 고급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명품 구두도 신고 있었어요. 화정은 아들의 차림새를 보며 놀랐습니다. 스타트업을 한다던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녔을까요? 화정은 서류를 내밀며 물어봤어요. 도윤아, 이게 대체 뭐니? 엄마가 언제 이런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은 말을 더듬는 아들의 모습에 화정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똑바로 말해봐, 도윤아.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진 거야? 화정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실망감도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사정이 있어서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거예요. 도윤의 대답은 화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장인어른이라니? 채린이 아버지 말이야? 그분이 우리 가게 일에 왜 개입하시는 거지? 화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정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윤아, 이 가게는 엄마가 너희들 키우려고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일한 곳이야. 내가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변 상인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화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무 분했거든요. 도윤은 계속해서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지금은 설명하기 복잡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 하지만 화정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이건 엄마 평생의 터전이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설명해야 해. 화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더니 도윤의 얼굴이 긴장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도윤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끄는 도윤은 화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일단 가봐야겠어요. 화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너 지금 엄마를 피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일을 두고? 화정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설명드릴게요. 정말 급해서. 그렇게 말하며 도윤은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화정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겨진 화정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도윤이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끝까지 곁에 있어줬을 텐데요. 무엇보다 위임장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간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채린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시장 바닥에 딱딱 울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체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화정은 며느리를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체린아, 내가 여기 웬일이니? 화정이 물어보자 체린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뵈었죠. 하지만 체린의 미소 뒤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차림새도 그렇고요. 화정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체린아, 내 아버지가 우리 가게 일에 관여하신다는데 혹시 내가 아는 일이니? 체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요? 도윤 오빠 사업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위임장이 작성된 건 이상하지 않니? 화정의 질문에 체리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건 도윤 오빠가 처리한 일이라 제가 자세히는. 체린의 대답은 얼버무리는 듯 했어요. 화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모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체린아, 혹시 엄마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화정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함께 의심도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체리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화정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명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거든요. 그날 밤 화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위임장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장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 모르게 위임장을 만든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화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도윤이가 변한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엄마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두고 가지 않았을 텐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정은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위임장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직접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정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구청 복도를 걸으며 화정은 다짐했어요. 평생의 터전인 이 가게를 그냥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관련되어 있다면 그 이유라도 제대로 들어야 했어요. 화정의 발걸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구청에 도착한 화정은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중년 남성으로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화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위임장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서요. 직원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접수된 건이네요.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화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날 저는 독감으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요. 구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대리인이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위임장에 도장이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으니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제 모르게 이런 일을 한 건가요?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만약 위조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화정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위조라니,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인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변호사분이 상담해 주세요. 직원이 안내해 줬어요. 마침 오늘이 화요일이니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화정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오후 2시 화정은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50대 후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정태호입니다. 정태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화정은 그 순간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전에 뵌 적이 있나요? 화정이 물어보자 정태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남편분의 대출권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정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그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태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때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화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거든요. 정태호는 그때의 기억 때문에 더욱 화정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화정은 위임장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아들의 이상한 반응, 며느리의 수상한 태도, 그리고 자신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위임장까지요. 정태호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날짜를 보니 부인께서 독감으로 아프셨던 날이군요. 화정은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입원하셨다면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하죠. 정말요? 그럼 이 위임장이 가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화정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순간 화정의 안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속인 누군가에 대한 것이었고, 두려움은 그 누군가가 혹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변호사님, 만약 제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태호는 화정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불법을 묵과할 수는 없어요. 화정은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이가, 제 아들이 정말 이런 일에 연루되었을까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필요해요. 정태호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구청 CCTV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작성 과정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해요. 화정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일단 그날의 행적을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병원 진료 기록, 집에 있었다는 증거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의 최근 행동 변화도 기록해 두시고요. 정태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사건은 단순한 서류 위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뒤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정은 명함을 꽉 쥐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화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로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정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지난달 15일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아, 그날 독감으로 입원하셨네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입원 기록이 있습니다. 화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이 기록을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환자분 본인이시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진료 기록을 들고 집에 돌아온 화정은 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입원해 있었습니다. 정태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어요. 훌륭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위임장이 위조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정이 물어봤습니다. 내일 함께 구청에 가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CCTV 확인도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드님께도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화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한테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그날 밤 화정은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어. 위임장 날짜에 내가 입원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 내일 변호사와 함께 이 일을 정식으로 조사할 예정이야. 내가 말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미리 알려주는 거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화정은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도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화정은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화정은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일궈온 이 터전을 지켜낼 거예요. 누가 상대든 포기하지 않을게요. 남편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민채린이 화려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친구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채린의 모습은 우아했지만 어딘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채린 언니, 요즘 남편분 사업은 어때요? 친구 중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채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곧 큰 프로젝트가 성사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채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채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성훈의 전화였어요.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채린은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채린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채린아, 시어머니가 구청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채린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니 단단히 준비해둬야겠어. 도윤이는 제대로 입 다물고 있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 오빠는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채린의 말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성우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시장 재개발 계획이 이 일로 틀어지면 안 되거든. 채린은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위임장을 위조한 일이 들키면. 무슨 소리야, 위조라니. 박성훈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야.
도윤이가 어머니께 부탁해서 받은 위임장이라고 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체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 깜빡한 거라고 하면 돼. 중요한 건 서류가 완벽하다는 거야.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어요. 체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런데 혹시 모르니 도윤 오빠한테 다시 한번 단단히 이야기해 둘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넌 절대 이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돼. 알겠지? 전화를 끊은 체리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사실 위임장을 위조한 것은 체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도윤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체린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박성우는 부평시장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정의 반찬가게가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체리는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체리는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길어졌네요.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다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체리는 다시 샴페인 잔을 들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체린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구청에 다녀왔다고 하시는데 혹시 뭔가 알아내신 건 아닐까? 체린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나도 오늘 엄마한테 추궁당했어. 위임장에 대해서 말이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체린이 물어봤습니다. 그냥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도망쳤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체리는 답답해했습니다. 오빠, 이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해. 괜히 수상하게 행동하면 더 의심받을 거야. 하지만 난 거짓말을 잘 못해. 엄마 눈을 보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지금은 그런 감정적인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체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께 제대로 설명해드려.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부탁했고 엄마가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 그럼 나이 드시면서 깜빡하신 거라고 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 체린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도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체린과 장인어른의 계획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체린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오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서류는 접수됐고 재개발 계획도 진행 중이야. 지금 포기하면 우리만 손해야. 체린의 말에는 계산적인 냉정함이 있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변호사와 함께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체리나 엄마가 병원 기록을 확인하셨대. 위임장 날짜에 입원해 계셨다는 증거를 찾으신 것 같아. 체린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위임장이 위조라는 게 들통날 수도 있겠네. 어떻게 하지? 두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해야겠어. 체린이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해야겠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장인어른께 또 폐를 끼칠 수는 없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하지만 체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빠가 나서셔야 해.
체리는 이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도윤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박성우는 체린의 전화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 기록이 나왔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겠구나. 하지만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야. 내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겠어. 박성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체린이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어봤는데 방법은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박성훈의 말에 체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화정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했고 진실이 밝혀질 위험이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이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오전 화정은 정태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위임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어요. 법원 건물 앞에서 화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정태호는 화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법정 안에서 화정이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박성훈이 고용한 대형 로펌 출신이었어요. 정장 차림새부터 남달랐고 준비해온 서류들도 두꺼웠습니다. 위임자 이화정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차근차근 자신의 주장을 펼쳤어요. 도장의 감정 결과 진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어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화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도장이 진짜라는 것은 맞았지만 그 도장을 언제 누가 사용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로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화정이 간절히 호소했지만 판사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서류입니다. 단순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말에 화정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태호가 병원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임장 작성 당일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는 여유롭게 반박했어요. 위임장은 사전에 작성될 수 있습니다. 입원 전에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화정은 무력감에 빠져갔습니다. 상대방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어요. 법적 허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서류들이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정말 이길 수 있는 건가요? 화정이 정태호에게 속삭였지만 정태호도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첫 재판이 끝난 후 화정은 법원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화정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이 일에 연루된 거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화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엄마를 배신한 거야? 화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엄마, 나는... 도윤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그때 채린이 나타났어요. 도윤 오빠, 빨리 가야 해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채린은 화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도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화정은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상처를 받았어요. 채린아, 너도 이 일에 연루된 거니?
화정이 물어봤지만 체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린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화정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화정은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반찬을 사러 왔지만 화정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장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화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더욱이 이 가게는 남편과 함께 일구어낸 소중한 터전이었는데요. 저녁이 되자 시장 상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정 씨가 아들하고 법정 다툼을 한다더라. 아이고, 그런 일이 있다니.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화정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회장이 화정을 찾아왔어요. 화정 씨, 미안한 이야기지만 재개발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상인회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재개발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화정이 의아해하자 상인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정 씨 가게가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권리 문제가 복잡해져서 재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화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시에서 곧 공지가 나올 예정이래. 그런데 화정 씨 가게 때문에 보상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하더라고. 화정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위임장 문제와 재개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재개발 계획을 누가 주도하는지 아세요? 박성훈 이사라는 분이 담당한다고 들었어. 박성훈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화정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체린의 아버지 이름이 박성훈이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건설회사 간부라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 화정은 집에 돌아가서 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재개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임장 위조의 배경에 재개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 가게를 빼앗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건가요? 화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조사해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한 집이라도 빠지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화정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의 아버지가 재개발을 담당하고 화정의 가게가 걸림돌이 되니 위임장을 위조해서 아들에게 권리를 넘긴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계획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정이 물어봤습니다.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합니다. 재개발 계획과 위임장 위조의 연관성을 밝혀야 해요. 정태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화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이유를 알게 되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돈과 이익을 위해서 어머니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화정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정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평생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정은 시장에 나가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화정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재판이 계속될수록 화정의 상황은 점점 불리해져 갔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도 상대방은 완벽한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위임장뿐만 아니라 도윤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 녹음까지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승낙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화정은 그 녹음을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엄마가 도와줄게. 가게 일은 내가 처리해도 돼. 녹음 속 화정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화정은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정태호 변호사가 강력히 항의했지만 음성 감정 결과는 진본으로 나왔어요. 화정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목소리인데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며 화정은 정태호에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AI 기술로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태호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그 사이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개발 공지가 정식으로 발표되면서 상인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어요. 화정 씨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진다더라.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상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화정을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 상인회에서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화정도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상인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화정 씨,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다른 상인들이 불만이 많아. 제가 뭘 잘못했나요? 화정이 물어보자 한 상인이 나섰어요. 화정 씨가 법정 다툼을 하는 바람에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잖아. 우리 보상금도 늦어질 것 같고 말이야.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화정이 항변했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화정 씨가 오해하는 건 아니야? 화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억울해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로 위임한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상인회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화정 씨, 우리도 이해는 해. 하지만 다른 상인들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빨리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 화정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시장 사람들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정은 딸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지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화정이 상황을 설명하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도윤 오빠가 그런 일을? 그런 것 같아. 내 오빠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윤 오빠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너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지우의 말에 화정은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딸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의 주선으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엄마,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체리는 옆에 앉아서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화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로 엄마가 위임했다고 생각하니? 도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말에 화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채린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오빠, 왜 사과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채린은 화정을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기억 못 하시는 것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지우가 화를 냈습니다. 언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지만 채리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우야, 법정에서도 증거가 다 나왔잖아. 어머님이 직접 승낙하셨다는 녹음까지 있는데. 화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채리나, 그 녹음은 가짜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어머님, 음성 감정에서 진짜로 나왔는데 어떻게 가짜라고 하세요? 채린의 반박에 화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채린이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앉아요. 우리가 굽힐 이유가 없어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지우의 울음소리에 모두 잠시 침묵했어요. 화정도 남편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채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채린은 도윤을 일으켜 세우며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화정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로 엄마를 배신한 거야? 내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니?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채린을 따라 나갔어요. 화정과 지우만 남겨진 자리에서 두 모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화정은 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 싸움 그만둘까요? 너무 힘들어요. 정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화정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화정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화정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포기 직전의 화정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하영진 복지사가 화정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진의 표정이 심각해서 화정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화정이 물어보자 영진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실 며칠 전에 구청 CCTV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요. 영진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건과 관련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구청 로비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위임장이 접수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화정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채린이 구청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던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죠? 영진이 물어봤습니다. 제 며느리예요. 화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 속 체리는 서류 봉투를 직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오전 11시네요. 위임장 접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해요. 화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라 채린이가 위임장을 접수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보시죠. 영진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채린이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서류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화정이 물어보자 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위임장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수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더군다나 그날 사장님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영진이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같은 날 오후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채린이 한 남성과 함께 구청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성은 바로 박성훈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세요? 영진이 물어봤습니다. 채린이 아버지예요. 재개발 담당 이사라고 들었어요. 화정이 대답하자 영진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배후에 재개발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영진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사실 더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위임장이 접수된 날 오전에 박성훈 이사가 구청장과 미팅을 했어요. 재개발 승인 관련 회의였다고 하더라고요. 화정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가게가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있으니 권리를 확보하려고 한 일일 거예요. 영진은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서 화정에게 건네줬어요. 이 증거를 변호사님께 전달하세요. 이번엔 정말로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화정은 USB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정은 바로 정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큰 증거를 찾았어요. 정태호는 CCTV 영상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위임장 위조의 공모 관계까지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화정이 물어보자 정태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어요. 그날 밤 화정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 명백해진 거니까요. 도윤아, 내가 정말 엄마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태호는 새로운 증거들을 차례차례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CCTV 영상을 통해 위임장이 피고인 며느리에 의해 접수되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채린이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상대방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피고 측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까? 상대방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어요. 재판장님, 잠시 시간을 주시면.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태호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또한 같은 날 병원 입원 기록을 통해 원고가 물리적으로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합니다. 병원 기록과 CCTV 영상을 함께 보니 위조가 명백해졌어요. 채린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피고 민채린 씨, 이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본인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채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임장을 접수했습니까? 판사의 추궁에 체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대신 답변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이때 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체린이 도윤을 말리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위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조한 것이 맞습니다.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정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임장은 위조로 인정됩니다. 원고 이화정에게 원상 회복을 명합니다. 마침내 승리의 순간이었어요. 화정은 눈물을 흘렸지만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도윤이 화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화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늦었어. 엄마,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도윤이 애원했지만 화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그날 나는 이미 내 아들을 버렸어. 더 이상 내 자식으로 부르지 않겠어. 화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화정의 마음도 뜨겁게 갈라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화정은 그 아픈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평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계획은 무산되었고 박성우는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채린도 공모 혐의로 함께 조사받는 상황이었어요. 화정의 가게 앞에는 예전처럼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 한 포기 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오늘 김치가 특히 맛있게 익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화정은 예전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이전과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미소였어요. 시장 상인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정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어요. 화정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 화정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화정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화정을 위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화정을 한가운데 앉히고 상인회장이 말을 꺼냈어요. 화정 씨, 우리가 상인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혼자서 힘들게 장사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요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어. 상인회장의 제안에 다른 상인들도 한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화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조합에 넣어주시겠다고요? 넣어주는 게 아니라 화정 씨가 조합장을 해주셨으면 해요. 상인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화정 씨의 의지력과 끈기를 봤거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리더예요. 화정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작은 반찬 가게만 운영해온 자신이 조합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상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물론이죠. 화정 씨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법정에서 이기기까지 했잖아요. 한 상인이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 모두 화정 씨를 믿어요. 화정 씨라면 우리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상인들도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화정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몇 주 후 부평시장 상인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화정은 만장일치로 초대 조합장으로 추대되었어요. 조합 사무실에서 화정은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을 담던 손으로 이제는 조합 문서를 다루고 있었어요. 손길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더욱 단단하고 세심해졌습니다. 조합장님, 오늘 시청과의 회의 준비 다 끝났어요. 조합 직원이 보고했어요. 사람들이 화정을 이화정 조합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의 반찬가게 사장님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화정은 딸 지우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이시고 뭔가 빛이 나세요. 지우의 말에 화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까? 엄마도 그런 기분이야.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도윤 오빠는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화정은 잠시 침묵하며 찬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모르겠어. 연락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가끔은 궁금하지만 아직은.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오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것도 그래서일 거예요.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화정은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조합장님, 시에서 현대화 지원금이 승인됐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요? 드디어 우리 시장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화정은 회의실에서 상인들과 함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전통의 정치는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명품 시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젊은 세대들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요. 화정의 말에 상인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화정은 시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점검하고 있었어요. 각 가게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손길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자신의 삶터이자 꿈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합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늦게까지 남아있던 젊은 상인이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또 봐요. 화정도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정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우리 화정이가 이렇게 멋진 여자가 될 줄 알았어라고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화정은 욕실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길을 간다. 화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정이 문을 열어보니 하얀 편지 봉투 한 통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봉투에는 도윤의 글씨로 엄마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화정은 편지를 집어들고 한동안 가만히 바라봤어요. 편지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화정은 창밖의 조용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운 마음이 스며들었지만 이제 화정 곁에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장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까지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화정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비린내 대신 사람 냄새가 가득한 시장 한복판에서 이화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